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 2급 지도자養成 교육 있어서 이론 강좌, 온라인 이론 강좌 제3강 걸음의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낙상과 골절 예방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년 걸음을 만드는 13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세계죠. 이건 제가 이 룰을 만들어 본 건데, 이 10이라고 하는 이 룰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걷기 지도자 아니면 뭐 노르딕 워킹 지도자 또는 걷기에 관심이 있다면 주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 꼭 알릴 필요가 있다. 12세 가지 뭘까요? 대충 한번 유추를 해보시겠어요? 10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네, 10cm 더 넓게 더 크게 보폭을 큰 보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관은 10cm 이내로 유지하는 거. 보관은 뭔지 아시죠? 네. 들어갈 때 왼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사이. 더 쉽게 얘기하면 무릎과 무릎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갑. 네. 이 일직선에서 기준을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엄지발가락, 금지발가락의 각도가 얼마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보폭 10cm를 더 넓게, 더 크게 이렇게 걷는 것은 1, 2강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전반적인 근육이 동원되는 어, 동원되는 근육을 훨씬 더 많게 해준다. 동원되는 근육이 많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더 좋아질 수 있고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니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더 빨라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비되는 칼로리가 많아지는 거죠. 노르딕 워킹은 일반 보행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소비 칼로리가 높은데 그 이유가 바로 보폭을 10cm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관 유지는 이제 10cm의 보관하고 10도 이내의 보각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보각이 크게 벌어지면 보관도 넓어지겠죠. 이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보각을 10도 이내로 유지를 하려면 우리 허벅지는 튼튼해야 되고 장단지는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은 또 무릎을 당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이 아주 중요하고 보강 역시도 중요한데 보강은 우리가 팔자그름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잡을 때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보각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낙상되는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해보시면 낙상이나 골절 예방에 필요한 두 개의 체력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죠.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유추해 보세요. 그림만 보고 근력과 유연성입니다. 근력과 유연성.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뭐 협영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이렇게 낙상과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과 유연성이 필요한데 낙상되면 골절될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낙상을 예방하는 게 가장 1순위고 낙상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골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염자로 끝나요. 그 차이가 뭐냐면 유연성의 차이입니다. 유연성. 그래서 낙상과 골절에 대해서 지금 다룰 건데 우리 몸의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발바닥에 근육이 있죠. 그 발바닥의 근육 바로 위쪽에 보면 발목 관절이 있고 발목 관절 위에 보면은 또 장단지 근육이 있습니다. 장단지 근육 위에 보면 뭐가 있나요? 무릎 관절이 있고 무릎 관절 위에 보면 허벅지 근육이 있고 허벅지 근육에 고관절, 복근, 어깨 관절, 승모근, 목 관절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근육 관절, 근육 관절, 근육 관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팔도 마찬가지죠. 손목 관절, 전완근, 팔꿈치 관절, 상완근, 어깨 관절, 목 근육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 근육은 우리 몸을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관절은 가동성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근육과 관절이 두 개가 어, 이렇게 뭐죠? 이 쳇바퀴처럼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굴러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cm 더 크게 걷는 거예요. 보폭 10cm 넓게 걷기. 자, 낙상과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비책 첫 번째, 보폭 10cm 너리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보폭을 10cm 너리어 걸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 동원되는 근육이 많아진다. 지금 몇 번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연소 효과도 월등해요. 일반 걷기보다는. 그다음에 인체 중심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다음 네 번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지면 발력이 증가하고 지면 발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장단지 근육의 활성화가 되고 장단지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리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척추 기립근이 튼튼해지고 장요근이 늘어납니다. 척추 기립근이 튼튼해지고 장요근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반듯한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모든 신체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몸을 이렇게 회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척추 기립근과 장요근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을 교정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폭폭을 10cm 더 크게 이렇게 내려서 걷는데 반듯하게 이렇게 일자로 나가지 팔자로 이렇게 나가면서 10cm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리 보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그걸 가깝게 좁혀주고 10cm 이내로 좁혀주고 그것 때문에 보각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네. 보폭이 커진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자, 폭이 63cm, 66cm일 때는 여러 번 넘어지던 사람이 70cm 가까이 이렇게 조금 한 5cm 정도 내렸더니 한 번 넘어져요. 그럼 다시 한 6cm 정도 내렸더니 75cm로 이렇게 내렸더니 아예 안 넘어집니다. 보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걸 정리하면 10cm 더 크게 그러면 지면 발력이 커지고 지면 발력이 커지면 척추 기립근, 대둔근, 중둔근,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발달돼요. 이런 근육들이 발달되면 골반과 척추를 이렇게 굽어지게 하는 장요근이 더 유연해집니다. 그러면 유연해지는 것은 곧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척추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낙상을 예방한다. 그리고 10cm 더 넓게 걷기만 해도 넓혀서 걷기만 해도 허리와 무릎 통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수술을 요구할 정도의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허리나 무릎 통증이 아니라면 뭐 폭만 넓혀도 이런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각이 좁아진다. 10cm 넓게 그러면 보각이 좁아집니다. 네. 보각이 좁아진다는 것은 이 그림 보시면
10도 이상의 보각일 때는 여러 번 넘어지던 사람이 7.7도로 이렇게 좁혔더니, 보각을 좁혔더니 안 넘어져요. 중심 잡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 자, 이 역시도 단지 보폭을 10cm 정도만 더 내렸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뇌가 젊어진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여쭤보면 열의 다 치매라고 해요.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매우 힘든 질환이죠. 근데 이 치매를 예방한다. 얼마나 좋아요? 10cm 넓혀서 걸으면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지 쪽에 근육 동원되는 게 많아지고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내로 올라가는 혈류량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 혈액 안에 신선한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있죠. 산소 포화도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뇌 쪽으로 보급되는 게 훨씬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심리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단지 10cm만 더 크게 그렸는데 뇌가 젊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는 거.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자, 이건 20대하고 70대인 피임자를 각각 평상시 본인의 걸음보다 10cm 정도 더 크게 이렇게 긋게 시켰습니다. 근데 20대 피실험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평상시 보통 보폭 걸었을 때의 뇌 활성화 변화, 그 다음에 평상시 보통 보폭 더하기 10cm 더 크게 긋게 했을 때의 뇌 활성화 변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7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평상시 보폭 더하기 10cm 더 크게 했을 때 이렇게 뇌 활성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건 뇌 혈류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고 그 혈류 안에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상과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비책 두 번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낙상되거나 골절되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뭐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 깁스하고 있으면 뼈가 붙어요. 그러니까 깁스 풀고 어느 정도 재활 운동해서 다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낙상돼서 골절이 되면 뼈가 안 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대로 깁스한 상태로 안정을 취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그냥 계속 활동량을 이렇게 어 뭐랄까요? 활동량 자체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냥 베드레스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져나가고 체력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거기서 뭐 폐결핵이나 아니면 폐혈증 이런 게 와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확률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6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이나 골절을 우리가 예방하자는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낙상이나 골절을 예방하는 비책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이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이나 힘줄, 인대 유연성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자, 마이크를 닫습니다. 먼저 관절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근육과 인대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죠. 이렇게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 관절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굳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근육과 인대는 점점점 더 짧아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세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움직이면 더 하기 싫고 그러면 활동 제한되고 이렇게
활동이 제한되면 될수록 점점점 근육 힘줄 낸 데는 더 굳어지겠죠. 이런 분들이 낙상으로 넘어졌다. 예, 염자 수준을 뛰어넘는 골절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근데 어, 여태까지 신체 활동량이 조금 부족했던 분들한테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떤 정상 범위 내, 관절의 정상 범위 내,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도한 스트레칭을 한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러면 그때도 상해가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우리가 조금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테크닉과 그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트레칭은 실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가령, 저알과 연령령, 그래서 나이가 더해지면 쉽게 얘기하면 늙어갈수록 유연성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그 얘기입니다. 먼저 ROM이라고 되어 있죠. Range of Motion,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ROM이 감소됩니다. ROM이 감소되는 게 우리 몸에서 상체하고 하체하고를 봤을 때 어느 쪽에 ROM이 더 빨리 떨어지는가? 근육은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빨리 감소됩니까? 우리 몸의 상체하고 다리 쪽에 있는 하체하고 하체의 다리 쪽의 근육이 더 빨리 빠져나간다 했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 관절의 유연성도 가동 범위도 상지 쪽보다는 하지 쪽, 다리 쪽의 관절 가동이 훨씬 더 빨리 감소됩니다. 빨리 나빠진다는 거죠. 이거는 관절의 유연성과 우리 몸의 부위의 근육이 감소되는 것은 그 양상이 똑같다. 어디부터? 다리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근육도 떨어져, 다리 쪽에 관절의 유연성도 빨리 나빠져. 이렇게 되면 근육 관절이 다 같이 나빠지니까 전반적인 움직임에는 악영향이 되겠죠. 이제 부위별로 보면 쪽관절, 우리 쪽관절이라고 하면 발목이에요, 발목. 쪽관절의 발등 쪽에 굽힌 근력. 이 발등 지금 그림에 보이죠? 그걸 이렇게 굽히고 펴고 하는 게 정경불근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정경불근이 약해지면서 저 굽힌 근력이 30%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동 범위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보행할 때 그 유각기 때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각기 뭐 한쪽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한 발로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이 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산화 신고 평지 걷기 운동은 안 좋다고 했죠. 특히 나이 드신 분. 여기 보면 보세요. 족관절의 발등 굽힌 근력이 약 30% 정도 감소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연성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산화를 신고 평지에서 뭐 만보, 15,000보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발등하고 발가락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보폭수에 뭐지 이거 보행수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운동화나 전문적인 워킹화를 신고 이렇게 걸으시면 괜찮은데 등산화는 안 된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신발로 신고 편안한 신발로 신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트레칭의 효과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시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딱 해주고 인체 밸런스를 개선시키고 몸의 협용성, 균형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낙상도 예방시키고 설사 내가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유연성이 좋은 분들, 스트레칭을 평소에 꾸준하게 계속 하셨던 분들은 회복되는 시간도 더 단축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도 완화시키고 근육 긴장도 완화되고 만성 통증하고 근육 긴장, 그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족저근막염도
이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의 긴장으로 만성 통증. 뭐 2년, 3년 계속 달고 다니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족저근막염의 해답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발바닥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다. 이 팔뚝이 안 보시면 관절이 부드러워야 인생이 부드럽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자, 그다음에 비책 세 번째. 첫 번째 비책은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비책은 뭐였죠? 어, 10cm 더 크게 걸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비책은 뭐였죠? 스트레칭을 해라. 세 번째 비책은 뭐죠? 이제 대사증후군을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걸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오면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 합병증들이 오면 우리의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게 결국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비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시죠? 건강검진 하면 그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집으로. 그걸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정상 이래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때요? 경계, 위험,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툭툭 찍혀 나오죠. 그럼 덜컥덜컥 겁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건강검진 결과서는 내 몸에서 보내는 청첩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어때요? 이 친구 딸내미가 뭐 언제 시집을 가나? 그러면 몇 날 며칠 뭐 결혼 예식장에 가서 부주금 탁 들고 가서 어 딸내미 키운다고 고생했다고 너무 예쁘다고 뭐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축의금 전달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면 또 한 이틀 있다가 그분이 친구분이 연락이 오죠. 아유 너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언제 뭐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구 관계가 돈독하게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를 결혼시킬 때가 돼서 청첩장을 보냈어요. 어?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쌩깠어.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뭐죠? 뭐 축의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무 연락도 없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섭섭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님이 뭐 내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아주 서운해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주인님 너무 섭섭하다고 안채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해주고 저도 삐끗다면서 맛 좀 보라고. 자, 고혈압이 삐졌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오죠, 뇌졸중. 뇌출혈 와요. 당뇨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주인님이 무시했어. 어떻게 해요? 눈을 실명시키고 콩팥을 다 망가뜨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또 거기 말초 쪽, 특히 발가락 쪽에 그 부위를 썩게 해가지고 그걸 절단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친구 관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 다른 친구를 챙기는 것보다도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게 더 우선이죠. 반드시 우리 몸에서 어떤 사인을 보냈을 때는 그 사인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정말로 걷기만 해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혈압 수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갔던 오르막을 내려올 때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평지에서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원리들은 1, 2강 때도 조금씩 언급했는데 추후에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혈압을 잡는 걷기는 아주 천천히 걸으세요. 뭐 산책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에는 그 자율신경 안에 교감 신경이 있고 부교감 신경이 있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렇게 업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업된 이 우리 몸 상태를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특히나 혈압 자체는 약간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눌러주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원천이 성취가듯이 30분 이상 걸으면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면서 이걸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 원리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요. 발끝까지 손끝까지 내려갔던 이 피는 말초 혈관으로 통해서 내려가죠. 그때 말초 혈관이 확장된다면 압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혈관은 수축된 상태입니다. 특히 오전에 그럼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언제 오후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0시, 11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늦은 밤에 걷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오히려 업돼요. 혈압이 상승되고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에게 최적의 운동 시간은 점심 식사 이후에 2시에서 4시 그 사이다. 늦어도 저녁 식사를 하고도 뭐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한 2시간 이전까지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시형으로 보면 오르막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 우리 몸의 주동근이 특히 다리 쪽에 보면 장단지하고 허벅지예요. 장단지 허벅지 중에서도 허벅지 요 대퇴사두근 쪽. 그러니까 장단지에 제2의 근육이 있죠. 심장이 있고 허벅지에도 제2의 심장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계속 튼튼해지면서 펌핑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근육들이 계속 수축이 안 해주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도 같이 수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혈당, 당뇨하고 관련되어 있는 고혈당을 잡는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뇨 환자들은 식전에 걷기 운동을 할 경우에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식후에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식후에 운동하는 것도 식후 바로 하게 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식후에는 바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고혈당이에요, 고혈당. 그래서 이 고혈당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식후 한 3,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주인님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지금 전력 투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소화계 쪽으로 혈액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량 빼고 소화계 쪽으로 혈액이 지금 이 재배치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인님이 아직 소화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주인님이 갑자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피가 소화계로도 가고 근골격계 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게 피가 양분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운동은 운동대로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소화를 시킨 이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내리막길이 좋습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는 주동근이 장단지하고 허벅지 앞쪽 밑에 사두근이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내려갈 때는 근육도 반대가 쓰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있는 대퇴 이두근하고 장단지 앞쪽에 있는 정경굴근이 주동근이 돼요. 주인 주자 동, 움직일 동자 근, 근육근. 그러니까 움직일 때 주인 역할을 해주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장단지와 대퇴사두근, 내려올 때는 반대로 대퇴이두근하고 정경굴근. 자, 내려올 때 경사가 진 상태에서 순간순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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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햄스트링 쪽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거는 순간 잡아줘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만약에 느릿느릿하게 잡으면 어때요? 어? 내려가다가 속도에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근육을 우리가 속근이라면 속근. 예. 근데 이 속근의 연료가 뭐냐면 바로 포도당이에요, 당. 그래서 내리막을 내려오면 포도당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 수치가 떨어진다,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을 잡는 걷기에 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 네. 우리 몸에서 TG라고 하죠.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고지혈증 중에서도 사실 제일 나쁜 놈이 중성지방입니다. TG. 예. 이 TG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식후 1시간 뒤가 가장 좋다. 예. 당뇨를 잡기 위해서 그럴 때도 식후 1시간 정도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상승하는 시간도 식후 1시간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언제 걷는 게 좋겠다? 예. 식후 1시간에서 걷는 게 가장 좋다. 두 번째, 가능한 매번 걷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월수금은 걷기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화목토는 근력 운동하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이렇게 격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음 운동 법도 아주 좋아요. 근데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매번 걷자.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강도가 이제 고혈압과 당뇨와 달리 조금 높습니다. 높아요. 이렇게. 아까 봤을 때 고혈압은 산책하듯이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걷는 게 좋다 했죠. 그런데 고지혈증은 땀과 과호흡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고강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중성 지방을 태워 없애려 그러면 뭘로? 유산소 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의 개념이 뭐예요? 산소를 계속 내 몸에 넣어주면서 운동하는 게 유산소 운동이죠. 네. 이렇게 산소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근육이 수축이 한 계속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뭔가 운동 연료가 필요하겠죠. 땀이 나기 전까지의 운동 연료는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땀이 딱 나는 그 시점부터 지방이 운동 연료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게 3대 영양소라고 하면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분해 돼 가지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올라가는 영양분은 당밖에 없습니다. 당. 예. 당은 탄수화물, 글리코겐, 글루코스, 포도당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자, 탄수화물이 계속해서 주인님을 운동시킨다면 빨리 소비가 다 되겠죠.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영양분들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인님의 몸에 열만 딱 내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냥. 나는 샷도 내리고, 야, 지방 너 와서 빨리 우리 주인님 운동시켜 하고, 지방을 불러내고, 바톤 타치를 딱 하고, 탄수화물은 들어가요. 그럼 지방이 운동시킵니다. 그럼 지방이, 주인님 이제부터 지방이 운동시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땀이에요, 땀. 그리고, 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지방이 타고 나면 그 찌꺼기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우리 몸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네. 물은 땀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는 할 때 과호흡으로. 그래서 우리가 걷기와 걷기 운동은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걷기는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하는 수준. 예, 땀이 안 나도 돼요. 숨이 안 차도 됩니다. 걷기 운동은 반드시 땀이 나고 숨이 차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이 뭐냐 하면 움직일 때 땀이 나고 숨이 찬 걸 운동이라 그럽니다. 다시 정리하면 걷기는 그냥 공간 이동, 걷기 운동은
걷기, 움직임 더하기 땀 더하기 과호흡. 이건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체 네 번째. 낙상과 골절을 예방해서 백년걸음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자. 백년걸음을 만들어주는 운동. 어떤 걸까요? 일단 포다치가 튼튼해야 되죠. 포다치 여기. 포다치 특히 여기 코어입니다. 코어. 어떻게? 좌우를 이렇게 발가락으로 탁 이렇게 잡고 들어 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A, B, C라고 하는 관절 운동이에요. 관절. 발목을 가지고 A, A, B, C. 발목 관절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 발 운동이에요. 물고기. 그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발목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뭐라 해야 될까 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되면 발목이 튼튼해지고 비골근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자, 비골근은 어딨냐면은 이쪽에 무릎 아래쪽하고 무릎 아래쪽에서 저 발목이 쪽에 우리가 얘기한 정강이 쪽에 있는 근육을 비골근이랍니다.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는데 그 비골을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해진다. 쉽게 그냥 정강이 근육이 튼튼해진다. 자, 그 다음에 발가락, 발가락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 지금 그림처럼 자, 발가락을 들고 그다음에 발바닥 전체를 들고 다시 발바닥을 내리고 발가락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까처럼 푸다치가 튼튼해지고 이제 장무지 신근이 튼튼해진다. 장무지 신근, 엄지발가락 쪽을 이렇게 쭉 내려주는 운동, 그 근육입니다. 그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반복하니까 아킬레스건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앉아서 그냥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반듯하게 180도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있던 다리를 180도 쭉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여러분도 요 우리 헬스장에 가면 레그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거 있죠. 그 동작입니다. 이때 대사두근이 튼튼해져요. 자, 그다음에 무릎을 약간 굽혀서 들어 올립니다. 약간 굽혀서 쭉 들어 올립니다. 레그 익스텐션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되면 복직근과 대퇴근막 장근이 튼튼해진다. 어쨌든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말고 다리를 펴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 장단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이걸 계속 사용을 해라 그 얘기. 그다음에 섰을 때는 뭔가 뭐 우리 사무실에 있을 때는 의자 뒤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주변에 어떤 지형 지물이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지금 왼쪽 그림처럼 무릎을 굽혀서 뒤쪽으로 쭉 들어 올리는 거죠. 서서 무릎을 들어 올리기. 이렇게 되면 무릎 쪽에 있는 근육하고 복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저기에다가 더해지면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린다면 등근, 엉덩이 대둔근까지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런지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런지. 지금 뒤쪽으로 빠지는 런지인데 반대로 앞으로 나오는 런지도 있죠. 백 아니면 프론트. 그쪽 다 양방향으로 런지를 해주면 대퇴사두근하고 슬근근, 무릎을 지키는 근육,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들이 튼튼해집니다. 그다음에 앉아서 다리를 약간 팔자처럼 벌리면서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고관절에 뇌회전근이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허벅지 쪽에 엉덩이가 붙어 있는 이상근이 아주 강해집니다. 팔자그름을 예방할 수도 있다. 그다음 서서 다리 바깥으로 돌리게 돼 있는데 노르딕 워킹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도 10cm 정도 더 크게 보폭을 이렇게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져요.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양손에 폴을 잡고 안정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차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폴 스트레칭 실습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럼 누워 있을 때는 이런 걸 많이 하죠.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위에 있는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그다음에 그 다리를 원형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운동을 해줍니다. 반대쪽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중둔근이 발달합니다. 중둔근.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위에 다리를 아래쪽 다리 허벅지 앞쪽으로 내고 아래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이건 내전근이 튼튼해져 내전근. 네. 장내전근, 단내전근 다 좋아집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배울 테니까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100세 시대에 우리가 100년 동안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걸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100년 걸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머리와 코어가 일직선으로 쭉쭉 나간다는 느낌. 예.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머리와 귀가 일직선으로 나간다 하죠. 더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어디 코어까지 같이 나간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박자 보행을 해라. 왜? 세 개의 푸다치를 다 활용할 수 있다. 무게 중심이 분산되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안 지치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각을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팔자걸음처럼 벌리지 마라. 11자 보행으로 그때 약간 5도에서 7도 정도 벌리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걸을 때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많이 사용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전근이 튼튼해지고 요실금도 예방할 수 있다. 네 번째 10, 10, 10, 10 기억나죠? 보호가는 10cm 이내로 무릎과 무릎 사이 그리고 보호각도 10cm, 10도 이내로 유지하면서 보폭은 10cm도 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부에 힘을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니까는 가수원에 이제 이런 겨울에 한해 농사를 풍년을 꿈꾸면서 지금 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시골에 가면 많이 보죠. 자, 그름, 저 그름을 5번만 한번 외쳐보세요. 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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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름.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걸음하고 똑같네. 아, 맞아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100년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걸음 수가 5천보다 7천보다 뭐 만보를 걸었다. 이건 단순하게 걸음의 숫자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시킨 숫자라고 기억하세요. 오늘 제3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4강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